신라를 이제 세 시기로 나눠요. 신라를 몇 시기로 나눈다고? 세 시기. 근데 이걸 누가 구분했냐면 삼국사기를 쓰신 삼국사기를 누가 썼냐면 김구식이 썼는데 김구식이 아니다 필기를 좀 양을 그러니까 쓸게. 자 김구식이 썼는데 요 김구식이 시대를 세 시기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신라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상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얘들아. 그 다음에 중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개들이 왕을 했냐면 내무랑계 자손들이 알았지? 내무랑이 마리간이 되면서 내무랑계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신라 중대로 가면 무슨 왕이냐면 무열왕 즉 김춘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열왕계 자손들이 왕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이 되면서 강력한 왕권의 시대, 전제 왕권의 시대가 도래하더라. 그래서 이 시기로 구분하다가 통일신라 하대가 되니까 다시 무슨 왕계 애들이 하더라는 거지 얘들아. 내물왕계 애들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김부식이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진짜 이제 상대 요 상대 시기에는 왕권도 좀 강화되는 시기지만 누구도 힘이 셌냐면 이 상대등은 누구의 대표냐면요 귀족들의 대표예요. 귀족들의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등이라는 직책을 맞으면 누구의 이익을 대변했겠어요?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했겠지, 그치? 그러면서 이 상대등이라든지 어떤 이런 귀족 세력들의 힘이 세지면서 얘네들한테 뭐라는 토지를 줬냐면 노급이라는 토지를 준단 말이야. 노급. 근데 노급이라는 토지를 받았으니까 얘들아 뭘 갖는 거야? 땅을 갖잖아. 그럼 땅을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와 얘들아? 땅을 나오면 여기 쌀이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 쌀을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귀족이 가져갈 수 있지, 그지? 거기다가 얘들아 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농민들까지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농사하시는 농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뭘도 되는 거냐면 뭐도 되는 거냐 얘들아? 노동력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농민들이 왕의 군사라든지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귀족들. 왜? 귀족들이 생사 역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노급이라는 제도는 누구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노급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얘들아, 이게 여러분 이제 신라 어느 시기로 가면요? 신라 이제 중대로 가게 되는데요. 신라 이제 중대로 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요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요? 무열왕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 나타난다고? 무열왕 누구예요? 김춘추잖아요. 그럼 이 사람 옆에 누가 있겠어요? 김유신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영토를 어떻게 했어요? 막 넓혔지. 그래서 어디까지 해내냐면 무열왕이 어디까지 해냈냐면 백제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이 백제를 멸망시킴으로 인해 백제를 멸망시켰단 말이야. 근데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삼국을 통일한 건 아니지. 어디까지 멸망시켜야 삼국을 통일한 거야? 그렇지. 고구려를 멸망시켜야 삼국을 통일하는데 김춘추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문무왕이 나타나는 거야. 누가 나타난다고? 네, 문무왕이 나타나서 여러분 뭘 멸망시키는 거냐면 고구려를 뭐하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 문무왕 때 삼국을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 사람이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이쪽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이쪽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렇게 갈수록 얘들아 무열왕에서 문무왕으로 넘어갈수록 얘들아 역사학자들이 딱 봤더니 뭐가 되게 세져가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왕권이 되게 세져가더라. 왜 왕권이 세져가냐?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 얘들아.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 지금? 왕, 즉 무열왕이라든지 문무왕 같은 유명한 왕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강화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신라 중대에 들어서 강력한 왕이 하나 있어요. 강력한 왕. 그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신문왕이.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그렇지. 이 앞에는 그냥 신문왕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한 거고, 핵심은 무슨 왕 때 나오는 거다? 신문왕. 자, 신문왕은요, 김흥돌 반란 사건을 진압합니다. 김흥돌 무슨 사건? 장인이에요. 장인. 누구의 장인? 예,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얘들아? 신문왕이 장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죽였다는 거지.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로.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신문왕이 왕이 되고 김흥돌은 기세 등등했겠죠. 내 사위가 뭐가 됐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김흥돌의 집에 귀족들도 마구 들락날락 거렸겠지, 그지? 예? 그래서 귀족들이 그 김흥돌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모여있으면서 장인의 힘이 되게 세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흥돌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예,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장인 집에 들락날락 걸린 귀족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무서운 거야, 얘들아. 자기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인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귀족들, 가장 반발이 심했던 귀족들을 전부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숙청하는 거야. 그래서 김흥돌 반란 사건으로 진골 귀족들이 뭐 하게 된다, 얘들아? 숙청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때 다 죽진 않았겠죠? 여기 일부 예? 저에 대한 반발 세력들을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 니네들 납작 어떻게 하게 되니? 엎드리게 돼 있죠. 진골 귀족들이 납작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봤더니 왕권이 엄청 어떻게 했더라, 얘들아? 강화되더라, 이 얘기야, 신문왕때. 알았지? 그래서 전제 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지? 자, 봐봐. 여기 화살표 3개야. 여기 화살표 6개야. 알았지? 6개. 화살표 6개. 알았죠? 그래서 엄청 업그레이드다. 그래서 왕이 엄청 업그레이드 되니까 여러분 반대로 상대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귀족들의 힘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신라 상대와 중대가 엄청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왕권을 뒷받침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부서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왕권을 뒷받침할 부서가 필요하니까 뭘 만들게 되냐면 집사부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집사부를 운영하는 최고의 직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중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그죠, 시중. 그러니까 얘네들의 권한도 어떻게 됐겠어? 얘네들의 권한도 올라갔겠지,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육두품 얘기해 봅시다. 육두품. 자, 육두품들은 지금 진골 귀족으로 못 올라가는 불만이 있잖아, 그치? 저 새끼들 나보다 안 똑똑한데, 내가 유학 공부 더 어떻게 했는데, 많이 했는데, 저 무식한 새끼들이 신분이 진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집사부 같은 데 들어가서 왕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왕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중대에는 육두품을 뭐라고 하냐면 왕의 정치적 뭐라고 하냐면 조언자다. 왕의 정치적 조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왕의 정치적 뭐라고? 조언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벌어지죠. 더 놀라운 게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노급이 사라져요. 노급이란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신문왕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노급이라는 걸 줬다가 여러분 뺏으려면 기득권들의 저항이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진골 귀족들의 저항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노급을 없앨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굴 죽이면서, 김흥돌을 죽이면서 자식의 권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 귀족들이 납작 어떻게 되는 거죠? 엎드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만 주는 거야. 뭐만 주는 거라고? 관료. 그러면 얘들아, 뭐가 빠지는 거냐면 농민이 빠지는 거야. 그냥 땅에서 나오는 쌀이나 어떻게 하라 이거야. 그냥 먹으라는 거야. 농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누가 통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왕이 한다는 거야. 그만큼 왕권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강화했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신문왕 때 들어서자 왕권이 강화되어서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육두품이 왕의 정치적 역할을 했으면서 무슨 전을 지급했다, 얘들아? 무슨 전을 지급했다?
관료전을 지키게 됐다. 노급이 사라졌다. 이게 신라 중대의 뭐더라 얘들아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 신문왕이 자기에게 유리한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뭘 만들었냐면 국학이라는 것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시스템의 변화가 오는데 왜 시스템의 변화가 오냐면 시스템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시스템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왜 시스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냐면요. 여기 경주잖아요. 여기 경주. 그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금성이에요. 금성. 그래서 여러분 진해 영토가 한 요 정도 됐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그냥 다 통제가 되잖아요. 수도에서. 근데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로 영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창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뭘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방을 몇 개의 주로 나누냐면 9개의 주로 나누는 거야. 고구려 3개, 신라 3개, 백제 3개.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눴다? 9개로 나눴다. 그래서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밑에 군과 뭐가 있어요, 얘들아? 현이 있는 거야. 밑에 뭐가 있다고? 네, 군현.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촌이 있어요. 이 촌은 누가 다스리냐면 촌주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행정구역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 구주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는 거냐면 구주 오소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소경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오소경. 그러니까 오소경은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군사 플러스 행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오소경이 있어야 하느냐? 오소경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이제 그려보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여기 이제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주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뭘로 갈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갈아먹고 있습니까? 산맥이 갈아먹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영토 여기를 그 경주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커버가 어떻게 해요? 어렵죠.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산맥을 넘어가서 진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으로 5개를 둬가지고 고구려 지역에 2개, 백제 지역에 2개, 가야 지역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경이 훨씬 더 어디서 뭐 할 수 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하다? 이제 그래서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는 한 문제. 출제자들이 봤을 때 한 문제야. 오케이? 네. 신라 말이야. 자, 우리 이제 신라 어디로 가는 거라고? 신라 말로 가는 거야. 자, 신라 말로 가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라 말로 가면 경덕왕이 나오는데요. 경덕왕 또 암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덕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급이 뭐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노급이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 이게 핵심이야?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정치적으로 완전 변화가 일어난 거지, 그치? 왕권이 엄청 강화됐다가 죽었던 노급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돼.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야? 왕권이 약해지면서 귀족들의 힘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세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자, 노급이 사라지고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신라 중대. 노급이 부활되었다. 신라 하대. 구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노급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공왕이 피살돼요. 죽어요. 그럼 외부에 의해서 죽느냐? 외부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죽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진골 귀족들이 왕을 어떻게 해버리더라? 죽여버리더라 이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진골 귀족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데 무슨 왕이 되냐면 선덕왕이라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무술한계가 왕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물한계가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열한계가 쭉 하다가 내물한계 애들이
머리 반발심이 있었겠지, 그치? 왜 니네들이 다 왕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왕권이 약화됐던 이 경덕왕과 해공을 거치면서 해공왕을 죽여버리고 지네들이 왕이 되면서 요때부터 무술한계 애들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때부터 무술한계 애들이 하더라는 거죠. 뇌물한계 애들이 요때부터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러분 진골 귀족들이 합심해서 해공왕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양상이라는 애가 왕이 됐는데 진골 귀족들에서 보면 너나 나나 도끼인 개찐이잖아요. 아, 네가 왕이 된다면 나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벌어지게 되냐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야. 뭐가 벌어진다고 얘들아? 네,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뭐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요,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뭐까지 일어나 얘들아? 뭐까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 제시되는 반란은 뭐냐면 김원창의 난이에요. 김원창의 난. 그래서 김원창의 난 같은 것들이 나면서 여러분 150년 동안 20명이 갈린다. 그러면 20명을 150년으로 나누면 여러분 00 다 빼면 15년을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과 재임 기간이 7.5년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 근데 여러분 한 달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3개월 하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신라가 모아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이 이렇게 혼란하니 지방도 당연히 혼란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자 봐봐.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왕권은 어떻게 되고 얘들아? 왕권은 어떻게 되고 약화되고 상대등 즉 귀족들의 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족들의 힘이 커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왕권이 하락했으니 집사부라든지 시중의 권한은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겠죠. 자, 그러면 육두품 얘기해 볼까요? 육두품. 자, 이 육두품은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중앙에 있다가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죽을 가능성이 높죠. 왕이 쟁탈전에 휘말려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 그렇지.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는 거야. 지방으로 가는데 얘들아 무슨 적 성향을 띈다고 얘기하냐면 반신라적 성향을 띈다. 반신라적 성향을 띈다. 아, 이제 신라는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신라적 성향. 그럼 완전 말이 다르지, 그지? 여기는 왕의 무슨 역할? 정치적 조언자 역할. 그러면 신라 중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근데 반신라적 경향 이렇게 나오면 신라 무슨 식을 얘기하는 거야? 하대를 얘기하는 거야. 신라 하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방도 난리가 납니다. 왜 지방에 난리가 나냐? 여러분 이 귀족들이 땅이 다 어디 있었겠어요? 아, 지방에 널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네들 이제 힘도 세졌고 이 자식들 사치와 뭘 해야 되니까 향락을 해야 되니까 지방에 있는 농민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니 얘들아? 세금을 막 50%에서 60% 이렇게 하면서 막 얘네들이 뭐 했겠니 얘들아? 수탈했겠지, 그죠? 아이씨, 화살표를 거꾸로 했네. 농민들을 수탈했겠지, 그지? 세금 막 올렸을 거 아니에요. 60%, 70%, 80% 막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뺏기다 이제 죽을 정도가 되면 그냥 죽어요? 찍소리 한번 내고 죽어요? 찍소리 내고 죽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봉기를 일으키는 거야. 그 봉기가 뭐냐면 그 대표적인 봉기가 뭐냐면 원종과 애노의 난이야. 원종과 뭐의 난이라고? 애난.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김원창의 난이라든지 원종과 애노의 난이 나오면 어느 식이 물어보겠다는 거야? 신라 말. 그렇지. 신라 말 물어보는 거야. 신라 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지방에 새로운 지배층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지배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호족이라 부른다. 알았죠? 자기를 성주라든지 장군이라 칭하며 행정적 군 플러스 행정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모처럼 행세하는 사람, 왕처럼 행세하는 애들이 나온다. 그래서 얘들아 왕건, 궁예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애들은 칼을 가지고 있어. 근데 칼 가지고는 나라를 만들 수 없지. 칼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머리가 돼야죠. 머리가 돼야 되니 얘들아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방으로 낙향한 이거 봐봐. 자. 육두품과 뭐 하게 됐습니까? 육두품과 호족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호족들은 칼을 가지고 있지만 육두품은 유학이라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나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이 이렇게 연대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니? 그리고 여러분 호족들이 좋아하는 종교 두 가지가 있어요. 호족들이 좋아하는 종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선종을 좋아합니다. 무슨 종을 좋아한다고? 선종.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교종은 왕즉불 사상이야. 왕즉불 사상은 뭐야? 왕이 곧 부처다. 그래서 부처가 될 사람은 따로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호족들한테 불리해. 근데 선종은 누구나 뭐가 될 수 있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종을 좋아해.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물어볼게. 풍수지리설은 왜 좋아할까요? 풍수지리설은 왜 좋아했을까요?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호족들한테 유리하다는 거냐면 왜 유리했을까요? 왜? 풍수지리설이 뭐예요? 풍수지리설이 어느 땅에는 기운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면 돼? 경주는 지력이 쇠하여. 지금 얘네들 봐봐 이렇게 미친 짓 하잖아. 그치? 에? 근데 얘들아 개성에는 지력이 다시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위대한 뭐가 나올 것이다. 네,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왕건 아니에요, 그 왕건.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선종과 뭘 좋아한다? 풍수지리설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딱 구분이 되잖아요. 신라 중대와 어느 시기? 신라 하대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